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국민의힘, 국내힘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 드디어 파열 조짐, 거센 균열의 조짐, 파열의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결국 안철수와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각기 다른 이야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살벌하게 각을 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통합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난해죠. 4.15 총선 앞두고 당시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는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또 공병호 저쪽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이러한 사람들이 여건했던 참 웃기조차 힘든 그런 어떤 분위기 하에서 사실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욕심들이 마구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뒤엉키는 가운데 다 잡은 고기 놓쳤던 것이 지난 4.15 총선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시행되는 선거입니다.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지난해 한 해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고, 특히 지난해 가을에 추미애 윤석열 대전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와 같은 진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 상당 부분 중도층들이 야당에게 관심을 갖고, 또 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요즘 여론조사하면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앞서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특히 보면 여론조사하면 자, 이번 서울시장에 누가 뽑혀야 되느냐, 야당을 지지하겠다가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분위기다 보니까 드디어 각 정당, 각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소화병적인 그런 아집들이 마구 엉키면서 슬슬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패배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보니까 중앙일보던가요. 중앙일보에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죠.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 둥지를 틀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한 겁니다. 자,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3명 의원 끌고 입당하는 것이 그렇게 껄끄럽고 힘들다면은 새 둥지, 우리와 너 이래갖고 새 둥지, 일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김에 자연스럽게 새 둥지를 틀자는 것은 이른바 신설합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합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아무런 조건 없이 합쳐서 큰 플랫폼을 만들고, 이름도 국민의당,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당을 하든 국민의당 힘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유권자들, 서울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어떤 바람에 부응하자는 것이 정진석 의원의 이른바 새둥지론입니다. 새둥지를 틀자.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면서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정진석 의원, 오선 의원의 보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되고 또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제 생각도 사실은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안철수가 주장하는 바대로 보면 어쨌든 중도층도 있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자, 안철수로 좀 대변되고 있는 중도층, 다음에 보수의 어떤 맏형인 이쪽 국민의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면은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아, 될성부르다 싶으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입니다. 그게 흔히 우리 선거에서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일단 푸락을 울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덧셈의 정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진석 국민의힘 즉 공관위원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오늘 오전에 나오니까 오늘 또 오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안철수가 과연 들어오겠는가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쨌든 안철수가 입당 합당하지 않으면 난 나가겠다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안철수가 들어오겠는가? 이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다면은 안철수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오세훈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쨌든 3월 18, 19 양일 동안 있게 될 후보 등록기간 다 등록하고 선거 기간 중에 후보 단일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단일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3자 대결 구도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아침에 방송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대결 구도에서 3자 필승론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건 망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있었던 비대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당 통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자 구도에서 승리 충분히 가능하다. 당대당 통합은 콩가루 발상이다. 콩가루지만 발상이다. 이야, 이야기 듣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보면은 문재인 결국 이제 윤석열 효과죠. 지난해 12월 24일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꺾음으로써 윤석열 효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꺾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니까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보수 중도의 많은 시민 응답자들이 드디어는 기대를 갖고 뭔가 되기를 갖다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 뜬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자 필승론 얘기하는 건 죽자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전, 지난해 4.15 총선 앞둔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지난해 보니까 이제 2월 14일이면 그 당시에 아직 코로나 초기입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 짜파구리 자시면서 파한대소할 때 아닙니다. 그 전인데도 이미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가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3. 다음에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다가 45입니다. 이런 분위기, 즉 야당이 이제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3월 3일 날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게 되고, 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시 감옥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소환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냈죠. 그래서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주기 바란다. 거의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3월 13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다시 팽팽해집니다. 43대 43으로 여대 야가 43대 43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3월 13일 날 김영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파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참 슬슬 망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3월 20일 날 되면 또 그 당시 미래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간에 뭔가 사인이 맞지 않아서 미래한국당 지도부를 갖다 교체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 되니까 여당이 46, 야당이 40으로 확연하게 보면 국민들이 이미 승리감에 미리 도취되어서 공천 파동이나 일으키고
또 비례대표 공천 문제 갖고 난리를 치고 있던 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3월 26일 날 지자체별로 재난소득 또 생활비를 지원하죠. 이때부터가 이제 분위기가 결국 3월 30일 날은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사실상 이제 금권 선거 시작합니다. 이른이 4월 3일 되니까 47대 37로 여대 야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 벌어집니다. 해보나 마나죠. 또 이 분위기에서 4월 한 4일 5일 중순쯤 되면은 그 당시 집권당 사람들이 이제 고민정, 그 당시 현재는 의원입니다만 고민정 후보 오세훈하고 맞붙었던 고민정을 지원하면서 자 고민정을 이번에 뽑아주면은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1대 40으로 무려 11%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고 그 결과 4월 15일 선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여 190석 그 다음에 범야 110석으로 역대 최대 격차로 여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1년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달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사실상 싸움을 걸었죠. 거기에 화들짝 안 그래도 이루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망나니 칼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직무 배제했다가 또 한번 깨지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번에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끝장을 보려했습니다만 이 또한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니 그동안 의기소침해 있던 중도 보수층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반사이익을 갖다가 사실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뭘 어떻게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듯 착각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빨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마치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3자 대결 구도, 즉 가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다음에 이쪽 국민의당의 안철수,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될지 나경원이 될지 그 누가 될지 조은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 셋이 붙으면은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가 일로 와서 자기를 이길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나름 정무수석 출신답게 나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둥지를 만들고 새 둥지에 어쨌든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안철수, 김선동, 누구, 오신환 해서 거기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신종 강권선거, 신종 근권선거 할 것이 뻔한 집권 여당에 맞서야 된다는 것이 정진석 전 원내대표, 정진석 공관위원장의 생각인 겁니다. 전 전적으로 정진석 공관위원장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진석의 그와 같은 생각은 콩가루 발상이라는 겁니다. 콩가루 발상인 것이고 정당 통합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3자 대결 구도로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른바 꿈을 꾸고 있으니 정말 이 김종인 지난 1월 6일 김종인 안철수 만나서 뭐 좀 풀렸는 줄 알았더니 더 꼬였네요. 그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조만간 2월, 3월 되어서 3월 정도에는 서울시민, 부산시민 전체에게 무료로 코로나 백신 주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조만간 4차 지금 벌써 이미 정부 여당에서 짜고 있습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또 투여됩니다. 선별이냐 아니면 70%냐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단일 후보로 돼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이 선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3자 구도에서도 승리가 가능하다 하니 정말
이것을 지켜보고 논평해야 되는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습니다.